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운을 아는 지혜 팔자명리학 제25강 명리학 고전 자평진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지난 강의 때 예고해 드렸듯이 격국의 성공 실패 조건과 격국 변화와 구제의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사례를 조금 많이 넣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5강에서는 격국의 성공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강에서 격국의 실패 조건, 그리고 격국 변화와 구제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지루할 수도 있고 앞에 내용이 이해 안 되는데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 버리면 앞뒤가 너무 또 혼동이 되죠.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사주명국의 사례를 놓고 이제 그 해당되는 주제에 따라서 이제 통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례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짧은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짧게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격국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의 성공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 심여첨은 용신, 격신이라고 하죠. 이 용신을 선신과 불선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신과 선하지 않은 신으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주팔자의 각 천간에 해당되는 음양을 놓고 그 음양의 서로 대응 관계를 놓고 그 일간, 일원이 되죠. 그러니까 일원을 강하게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를 살려주는 그 음양을 쓰는 것을 이제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상이 되겠죠. 식신상간, 식신, 그 다음에 재, 그 다음에 관, 인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선하지 않은 선, 불선은 이제 살은 뭐 이살을 쓰기도 하고 이살을 쓰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상관, 겁재, 양인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게 사주에서 실제로 이제 이제 격국이 이제 격국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이게 귀한격이냐 아니면 이게 천한격이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귀한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사주명국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귀한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이 선한 것이냐, 그럼 선하지 않은 것이냐에 달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주팔자에 있는 각 천간 지지를 어떻게 잘 배합하느냐. 그러니까 이 천간 지지에서의 해당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오행의 그 배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의 배합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선의 부류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선에 해당되는 이 십신을 놓고 볼 때는, 이 순차적으로 쓰인다는 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을 때, 이 연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 관, 인성. 그러니까 식신이죠. 그 다음에 재성, 관성, 인성이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게 이제 선한 격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부터 시주까지. 근데 이제 불선, 선하지 않은 부류는 역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시주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시주, 일주, 월주, 연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배합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심여첨은 이제 팔자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 격신, 그러니까 용신이죠. 그 용신을 정했을 때 그 용신과 배합되는 그 글자가 있겠죠. 그 글자 천간지지 오행 이제 해당되는 오행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용신, 그러니까 격신과 배합되는 글자를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상신이라고 봅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여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심여첨은 쓰고 있는데, 상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격신과 잘 배합이 된다. 그러니까 용신을 정했으면 이 용신과 잘 어울리는 상신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신은 사주명국에서 용신을 보조하는 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여첨은 이제 자평진전 논상신기묘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령이 이미 용신을 얻었다면 다른 자리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상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는 군주에게 재상이 있는 것과 같으니 나의 용신을 보필하는 것이 이것이다. 예를 들어 관이 재를 만나면 관은 용이 된다. 그러니까 재성이 관성을 생하잖아요. 재성이 관성을 낳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럴 때 관은 그러니까 낳게 되는 대상인 관은 용이 되는 거고 이제 쓸용자는 거죠. 재성은 상이 된다. 용신과 상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은 용신이 되는 거고 재성은 상신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왕성한 상태에서 관을 낳으면 이제 제가 용이 되고 관이 상이 되는. 그래서 살이 이제 식을 만나 억제되면 식신이 편관을 억제하잖아요. 이제 편관이 그 나쁘게 작용하면 이제 칠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신을 만나서 억제되면 살은 용이 되고 식이 상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법칙이지 통변의 오묘함은 아니다. 이것이 아주 절대불변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약하여 말하면 전체 형국의 격이 한 글자에 의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똑같이 일러 상이라 한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 이제 상신이라고 하는 거는, 원령을 통해서 이제 용신을 확정을 하잖아요. 용신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용신을 보조하는 간지. 그게 이제 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신과 상신의 조합을 통해서 이것이 귀한격으로 가는 일종의 원리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용신과 잘 배합되는 이 상신은 결국 이 용신, 격신을 받쳐주는 이제 조격신, 그죠? 격신을 도와주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조격신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순차적인 것하고 역순서, 그러니까 선한 부류에 속하는 십신은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식재 관인이잖아요. 이건 이제 순차대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 연주부터 시주까지. 근데 역순서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제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시주부터. 자, 그랬을 때, 이 용법에 대해서 자평진전 논용신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선하여 순서대로 쓰면 재는 식신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식신이 재성을 생하잖아요. 낳죠? 기뻐하여 상생하여 관을 낳고, 그러니까 재가 관을 낳죠? 또 재를 보호하고, 관은 재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며 서로 낳고, 재가 관성을 낳잖아요. 그죠? 재성이 관성을 낳으니까, 기뻐한다는 얘기고, 또, 관은 인을 낳죠? 인성을 낳아요. 그래서 관을 보호한다. 그래서 인은 관사를 기뻐하여 서로 낳고, 겁재로서 인을 보호한다. 인은 겁재를 낳게 되죠? 비경겁재. 그래서 식은 몸이 왕성한 것을 기뻐하며 서로 낳고 재를 낳아 보호한다. 그래서 몸이 왕성하다는 건 뭐냐면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신은 일간이 강해야 일간이 식신을 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선의 역순서대로 쓰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선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에서 그 네 개 보셨죠? 그래서 칠살은 식신을 기뻐한다. 억제하여 굴복시키고 살이 식신을 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관지, 칠살이 이제 식신을,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재와 인을 꺼려 의존하고 도와준다. 상관은 인을 지니는 것을 기뻐하며, 억제하고 굴복시킨다. 그 다음에, 재를 낳아 상관을 변화시킨다. 양은 관사를 기뻐하여 억제하고 굴복시키고 관사를 모두 얻게 되는 것을 꺼린다. 월의 겁은, 겁재죠? 관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억제하여 굴복시키고 재를 이롭게 써서 식을 드러내어 겁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순차적인 것과 역순서적인 것의 큰 흐름이다. 이건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제 격곡이 성공하냐 또는 격곡이 실패하냐의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 우리 이 심여섬이 쓴 자평진전에서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격곡이 성공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원령의 이제 지장간에서 격곡이 나오잖아요. 격곡을 찾잖아. 그 격곡이 되면 이제 용신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용신을 찾아서 격곡을 찾는데, 격신을 찾는데, 거기서 어떤 격곡인지 결정한 다음에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쭉 이제 천간 지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는 것.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순서대로 시주부터 이제 원령에서 용신을 찾고 격곡을 정했는데
이게 이제 역순서대로 쓰이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이건 불선한 경우다. 그러니까 선은 좋고 불선은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것이 이 격곡을 만들어낸 격곡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성공으로 가냐 실패하는. 그럼 항상 실패하는 격곡은 늘 실패만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 다음 강의 때 그 격곡의 실패 조건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경우도 사례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격곡의 성공을 구성하는 조건을 보면 제 1유형하고 2유형 있죠. 1유형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순차적으로 쓰인다. 그 순차적으로 쓰이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이를 보면 격곡의 성공을 구성하는 조건을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격, 제격, 관격, 인격이죠.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낳고, 그 다음에 재성이 관성을 낳고, 관성이 인성을 낳죠. 자, 그러면 이제 격신은 여기서 식격이 되겠죠. 자, 식격, 이제, 격신을 얻는 신은 이제 식격에서 이제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보호하는 기능은 식이 생하는, 즉, 식이 낳는 재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상신, 격을 낳는 기능은 식이 되는, 여기서는 이제 없고, 제격으로 들어오면, 자, 격신은 이제 제격에서 이제 재가 되겠죠? 재인데, 이 재는 관을 낳죠. 그럼 이 생하는, 재가 낳는 관이 상신이 되는 거죠. 그럼 재는 용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지금 격신이니까, 용신이니까. 자, 그랬을 때, 식신이, 위에서, 식이 재를 생하고 이 재는 또 관을 생해. 그래서 재가 생하는 관이 상신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관격으로 들어오면 이 관격이 되는 신은 이제 관이 되겠죠. 십신은 이제 관이 되겠고 이 관은 다시 인성을 생하게 되죠. 인성을 낳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관을 살리는 거는 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격을 낳는 기능이 이제 상신이 재성이기도 하지만 또 이 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건 인성이에요. 즉, 관이 생해주는, 관이 낳는, 십신인 인이 상신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이제 인격으로 돌면, 격곡이 인격일 경우에는 이제 그 십신은 인이 되겠죠. 그 인은 관이 생해줘요. 관이 생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또, 다른 투표가 나오는데, 제2유형에서, 이 실선은, 상생이고요. 점선은, 상극을 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격곡의 성공을 구성하는 조건에서 1유형에서 선함은 순차적으로 쓰인다는 걸 한번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유형에서는 식격, 제격, 관격, 인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신격, 그 다음에 제격, 편제격하고 정제격, 그 다음에 관격은 편관격하고, 관격은 정관격이죠. 정관격. 그 다음에 이제 관격은, 편관인 경우에는 칠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하지 않은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1유형에는 이제 식신격이 있고, 제격은 편제와 정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격, 편관은 실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격이 들어가는 거죠. 편인, 정인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2개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사례를 보면,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무인년 출생을 했죠. 그리고 무인년에 신유월에 갑자일에 유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보니, 이제 일원이 갑목이 돼요. 그죠? 이제 갑목이 되고, 원령을 보니 이제 유금이 돼요. 그죠? 원령을 보니까 유금이에요. 유금이 돼서 일원하고의 관계를 보니 이제 정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 목이잖아요. 그죠? 일원이 갑목이니까, 금금목이니까, 일원을 극하잖아요. 그리고 관이에요. 그죠? 관성이에요. 근데, 월간을 보니까 천간이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월령에도 금이 들어가 있고, 오행에, 월간에도, 오행이 금이 돼요. 신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격신은 여기 이 월간의 신금이 이제 정관이 돼서 이제 정관격이 됩니다. 정관격. 여기 나와있죠? 자, 그럼 이제 정관격이 정해졌죠? 그 격신이 정해졌으면 이제 상신, 조격신을 찾아야겠죠? 자, 조격신은 이 관이 생하는 게 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제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해요.
즉 연주에 있는 편제가 월주에 있는 월주 천간에 있는 정관을 생각하고 월주 천간에 있는 정관이 시주 천간에 있는 계수 정인을 생해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니까 일단 격국이 성공하는, 그러니까 선하면 순차적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개의 일유형에 들어가 있는 그 십신이 이렇게 연주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선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격신이 되는, 상신이 되는 이 계수는 이게 정인이죠. 정인인데 이게 시천간에도 있지만 일주에 지지에도 있어요. 그죠? 일지에 자수와 이게 서로 이게 통해요. 그래서 이 신금이 이 계수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관이 이 정인, 관과 인이 서로 생하는 이제 그런 좋은 기능 상생하는 이제 배합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 일의 구성에서 보면 이 재과 지금 연주의 재가 관을 낳고 이 관이 이 월주의 관이 이제 시주에 인을 낳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이렇게 서로 이제 앞뒤가 떨어져서 방해받지 않는 아주 순차적인 그런 상생의 격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사례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월주를 보면 이제 계묘년에 태어나서 계묘년 갑인월 그리고 신축일 사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월간에 있는 요 간목, 이 간목은 월지에 있는 여기 있죠, 월지. 이제 임목의 원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임목의 기운이 월간의 간목의 기운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간에 월지에 있는 월령에 있는 임목이 이 월간의 간목으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격신은 이제 간목인 정제가 돼서 이제 정제격이 되죠. 자, 그리고 연천간하고 시천간에 전부 이제 개가 있습니다. 개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제 이 두 사례를 놓고 보면 제1령이 지금 선하면 순차적으로 쓰인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아주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사례하고 이 두 번째 사례, 사례 1과 사례 2는 선하면 순차적으로 쓰인다. 즉 식부터 시작해서 그 식신부터 시작을 해서 정제 편제 그리고 정관 그리고 그 편인 정인까지 해서 이것이 연주부터 순서대로 나아갈 때 이걸로 이제 선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이제 불선하면 역순서대로 쓰인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면 이제 거꾸로 역순서대로 쓰인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격은 살격, 상관격, 건노격, 양인격. 양인격은 뭐 거의 안 나오죠. 잘 이제 안 쓰는 격인데, 지금 이제 격국에서 이제 격신을 얻은 살격에서는 이제 살이겠죠? 그럼 이 살을, 통제하는, 그 신은, 상신은 식이 됩니다. 식이, 살이, 여기서 살은 그 편관이잖아요. 편관이 식신을 억제를 하거든요. 여기서, 살이, 실제로는 살이 식을, 억제를 하지만, 식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신이 되는 거예요. 즉, 살이, 억제하는, 극하는, 그 십신인 식이, 이제 상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격에서는 이제 상인데, 상은 이제 인이, 그 인이 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건노격, 이제 이건 겁제거든요. 겁제. 예, 겁제는 이제 관이 이제 극하게 되죠. 그리고 살이 이제 인을 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상신이 되는 이제 기능인데, 자, 이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면요. 자, 사례 3번을 보면, 자, 개미년에 신유월에 의류일에 해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입니다. 자, 이걸 보면, 자, 격신은, 지금 월간에 신금이 있어서, 칠살격이 되는데, 이 월지에도, 월령에도, 유금이 있어요. 그래서 월주, 천간, 지지 모두 이제 금이, 오행으로 이제 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월간에 이제 신금이, 칠살격이 되는데, 지금 이 시천간에 나와 있는 요 정화, 이 정화가 이제 지금 식신이에요. 그럼 식신은 칠살에게 극함을 받죠. 그러니까 칠살이
식신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식신이 살을 아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식이 살을 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 살격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이렇게 지금 여기 화살표 보시면 식이 살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죠. 실제로는 편관이 식신을 극하지만 이 역순서대로 쓰이는 것은 이 구조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이 살을 통제하는 상신의 역할을 하니까 식이 지금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식이 살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즉 불선함이 역순서대로 쓰이는 격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격신 이 칠살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신인 이 정화도 지금 이 칠살 격신을 억제하는 역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격곡 이 유형 제2의 유형에서 선하지 않으면 역순서대로 쓰인다. 그 선하지 않다라는 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한 것에 해당되는 십신이 아닌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칠살이라든지 이 칠살이 이제 격신인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선한 것의 네 가지 그 격국,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것의 격국에 따라서 선하다, 불선하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격국이 선하지 않은 칠살이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것은 역순서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이 살의 유형, 그러니까 제2 유형에서 보면 식신이 시천간에 있는 식신이 살을 통제하는 기능이니까 이 내용대로 된 거죠. 불선하니까 여기 지금 칠선이 불선한 4개의 격국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식신이 칠살을 통제하는 기능을 역순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부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26강 에서는 자평진정 격국의 이제 실패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격국 변화와 구제 대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